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공순용이 들려주는 이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책에 나오는 호랑이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있을까 없을까 라는 방송에 출연을 해서 과연 호랑이라는 친구가 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취재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방송이 나간 뒤에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겁니다. 네가 호랑이면 난 사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손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름은 실제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책상은 책상, 종이는 종이, 이렇게 이름이 곧 실제 사물이다 라고 한 거죠. 자, 이런 기억을 바탕으로요,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순용이 말을 하죠. 흰 말은 말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흰 말도 분명 말인데 왜 이 둘이 개념이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 자, 이 의문을 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흰 말은 말이 아니다. 한번 책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 책의 주인공 팽개동이라는 친구가요, 빼빼로 가게에 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보시죠. 빼빼로 데이죠? 누구를 주기 위해서? 짝사랑하는 예빈이를 주기 위해서 지금 빼빼로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가지 이 종류의 빼빼로를 주고 싶잖아요. 우리 개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맛 빼빼로, 아몬드맛 빼빼로, 누드맛 빼빼로 등등 여러가지 빼빼로를 사서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학교에 이렇게 다양한 빼빼로들을 사서 예빈이를 언제 줄까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첫 장에서 등장했던 아주 똑똑한 변호사라는 친구가 눈독을 들입니다. 나도 빼빼로 하나만 줘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팽개동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돼! 빼빼로 먹을 생각하지 마!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약삭빠른 변호사라는 친구가 어떻습니까? 안 먹었겠어요?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동이가 무척 화가 났어요. 야, 너 빼빼로 먹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을 했잖아 라고 했는데, 이 변호사가 말하는 게 더 가관입니다. 너는 빼빼로를 먹지 말라고 했지 아몬드 빼빼로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 라고 합니다. 자, 빼빼로나 아몬드 빼빼로나 뭐 다릅니까? 그런데 변호사의 논리에 따르면 빼빼로와 아몬드 빼빼로는 전혀 다른 거래요. 자, 이 논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 뭐라 그랬죠? 공순용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흰 말은 말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 논리와 비슷하지 않아요? 흰 말과 말은 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즉 빼빼로와 아몬드 빼빼로는 같은 게 아니다 라고 펼치고 있는 이 논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는요, 1차적으로 유개념과
종개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은 쉽습니다. 유개념은요, 즉 큰 개념, 보편적인 개념,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종개념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구체적인 개념, 구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빼빼로가 나왔으니까 빼빼로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빼빼로에는 어떤 종류의 빼빼로가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드 빼빼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딸기맛 빼빼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초코맛 빼빼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빼빼로가 큰 건가요? 누드 빼빼로가 큰 개념인가요? 얘가 더 큰 개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큰 개념, 즉 유개념, 이게 빼빼로를 칭하는 걸 테고요. 종개념, 즉 작은 개념, 그러니까 빼빼로보다 작은 누드 빼빼로, 딸기맛 빼빼로, 초코맛 빼빼로, 이 작은 구체적인 개념이 종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또 다른 걸 한번 대볼까요? 동물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동물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자가 있을 수도 있겠고, 원숭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기린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자보다는 동물이 더 큰 개념이죠. 그렇게 되면 동물이 뭘까요? 유개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자가 작은 개념, 구체 개념, 즉 종개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 사물은 무생물과 생물로 나뉘죠. 생물은 식물과 동물, 동물은 짐승과 사람, 사람은 여자와 남자, 남자는 각각의 이름들, 이런 식으로 무수히 세세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사람을 한번 봅시다. 자, 사람은요, 동물에 비해서는 하위 개념이죠. 동물보다는 더 구체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는 동물이 유개념이 되는 거고요, 사람이 종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여자와 남자로 나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과 여자를 비교해 봤을 때는 사람이 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상위의 개념, 유개념이 되는 거고요. 여자는 하위 개념, 즉 종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개념과 종개념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손룡이 말한 흰 말은 말이 아니다 라는 백마비마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마비마론은 한자로 풀이하면 쉽습니다. 백마, 즉 흰 말은 비, 아닐 비, 한자죠. 말마, 흰 말은 말이 아닙니다 라는 론을 펼친 거죠. 자, 우리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렇다면 말의 종류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빛깔을 가리키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에는 흰 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누런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검은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 금방 유개념과 종개념 배웠죠? 그렇다면 말은 유개념일까요? 종개념일까요? 유개념이죠? 큰 개념,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흰 말은 말보다는 작은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념, 종개념
유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 안에 흰 말이 들어가는 건데요. 왜 흰 말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이 동물원에 가게 됐어요. 동물원에서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말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저씨, 말 타고 싶습니다. 말 타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여러분은 흰말을 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흰말 타고 싶습니다 하지 않고 말 타고 싶어요 하면 아저씨는 흰말을 줄 수도 있겠지만 누런 말을 줄 수도 있었을 테고 검은 말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면 흰말, 검은말, 누런말 이게 모두 해당이 되지만요, 흰말이라고 딱 규정을 지으면 누런말이나 검은말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흰말은 말이 아닌 겁니다. 말은 흰말이 될 수 있지만 흰말은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개념, 유개념과 흰말이라는 종개념, 유개념과 종개념을 구분하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말이라는 모양이 있고요. 여기에 흰색이라는 빛깔 개념이 추가가 돼야지 백마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 추가가 된 빛깔, 즉 흰색은요, 이런 모양, 형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양에 빛깔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백마지, 이렇게 모양만 가진 말과는 차원이 다른 거다. 왜냐? 빛깔 개념을 플러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과 흰말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공순용은 유개념과 종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고요. 사실 흰말과 말의 관계를 정확히 나타내려면 흰말은 말의 일종이다 라고 해야겠죠. 또 공순용의 말대로라면 흰말은 말이 아니다, 즉 소나 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궤변론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말장난을 잘 쳤는데요. 그러나 공순용의 본래 뜻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개념들을 바로잡자, 질서를 바로잡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개념과 큰 개념과 종개념, 하위 개념, 작은 개념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들을 바로 다잡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마비마론까지 우리 공손령의 이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